최근 토트넘을 둘러싼 손흥민 이적설은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토트넘이 그를 레전드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늘어가고 있죠. 이러한 의견은 손흥민의 헌신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구단의 태도를 비판하며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토트넘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이적을 준비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최근 활약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의 교체 타이밍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매디슨이 후반전 중 교체되면서 손흥민의 플레이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이어졌으며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매디슨이 오히려 토트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치고 있죠. 매디슨이 과대평가된 선수이며 그의 플레이가 팀의 경기력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은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더 플랜에서 다룬 주제는 손흥민을 박스2박스 미드필더라고 언급한 LA 시밀란의 감독 파울로 폰세카의 발언입니다. 손흥민은 전통적으로 토트넘에서 측면 공격수로 활약해왔으나 폰세카 감독의 발언은 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죠. 폰세카는 오늘날 축구에서 모든 선수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손흥민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이전에도 수비 가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 손흥민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그의 공격 포인트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해리 케인은 공격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30골을 기록했죠. 하지만 이 크로스 중심의 단조로운 전술은 토트넘의 공격 다양성을 떨어뜨렸고 결국 리그 8위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며 콘테 감독은 경질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 후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에 섰고 다시 한번 공격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손흥민은 17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부활을 이끌었고 팀의 리그 순위도 상승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하에서 손흥민은 수비와 공격을 모두 책임지는 전방위적인 역할을 소화하면서도 공격 효율을 유지해 그가 진정한 박스2박스 선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도미닉 슬럼키의 토트넘 합류로 손흥민의 포지션 변화가 발생하면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좌측 윙어로 출전하긴 하지만 현재 그 역할은 전통적인 공격수와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습니다. 콘테 감독 시절처럼 손흥민은 다시 박스2박스 미드필더에 가까운 포지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가장 위협적일 수 있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는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죠.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역할은 윙백 무더기와의 연계 플레이로 한정되고 있으며 그의 공격적인 기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전술적 변화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그 최정 상금 마무리 능력을 자랑하는 손흥민을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득점력과 결정력으로 오랫동안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해왔기 때문에 그를 지나치게 수비적인 역할로 내모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평가됩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놀라운 피니싱 능력을 입증하며 경기장에서 월드 클래스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의 유일한 월드 클래스 라는 찬사와 함께 그의 활약은 그저 팬들이 즐길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죠. 그에 비해 제임스 매디슨에 대한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웨스트햄전에서 매디슨의 경기력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파페 사르와 교체된 매디슨은 손흥민의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르가 교체 투입된 후 손흥민의 활약은 급격히 빛을 발했고 8분 만에 3골을 몰아치며 웨스트햄에게 악몽 같은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손흥민의 복귀골을 도운 사르는 찬사를 받았고 이 경기에서 매디슨이 빠지면서 팀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는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가 제이미 캐러거 역시 이러한 흐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원래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이지만 문제는 매디슨이다 라며 매디슨이 부주장으로서 과대평가된 선수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캐러거는 손흥민이 자신이 선호하는 위치에서 공을 잡을 수 있으면 언제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임을 강조하면서 매디슨이 계속 그라운드에 남아 있었다면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패스가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죠. 현재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디슨은 중앙에서 솔랑케나 우측의 브레넌 존슨과 연계 플레이를 선호하며 이는 팀의 공격 전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 토니 카스카리노는 매디슨을 향해 곧 28세가 되는 그는 더 이상 젊고 유망한 선수가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제외된 지금 토트넘에서 주전 자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또한 매디슨이 토트넘의 세트피스에서 부진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그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디슨이 프리킥과 코너킥을 전담하면서 공중볼 경험 능력이 부족한 그의 스타일이 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반해 정밀한 킥력을 가진 손흥민이 세트피스를 전담할 경우 토트넘의 세트피스 전술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디슨의 교체 이유를 단순한 전술적 변화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감독이 매디슨의 부진을 더 이상 눈감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웨스트햄전에서 매디슨이 빠지자 손흥민이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죠.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에 대한 이적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포함한 여러 빅클럽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기량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의 복귀에 대한 주목은 단지 이적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리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죠.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는 최근 챔피언스 리그 프리매치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복귀 소식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이 토트넘전 준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있고 토트넘전 역시 그 시험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손흥민의 복귀는 축구 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나에게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밝혀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기자들이 최근 부진한 매디슨에 대해 질문하자 과르디올라는 모든 선수들이 매 경기 좋은 활약을 펼칠 수는 없다. 면서도 매디슨이 스타 플레이어라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매디슨은 오히려 중위권 클럽에서 더 나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일 것이라며 토트넘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의 기대치에 맞는 선수는 오직 손흥민뿐이라고 평가했죠. 특히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이 맨시티에서도 충분히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면 매디슨은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매디슨이 교체된 후 토트넘이 훨씬 더 활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손흥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후 토트넘이 그를 얼마나 그리워할지 뼈저리게 깨달을 것이라며 그의 이적설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현지 팬들도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매디슨보다 사르가 더 나았다. 솔직히 매디슨이 잘한 적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잉글랜드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받는 매디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강해졌습니다. 이는 매디슨이 토트넘에서의 입지를 재확립하는 데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활용 방식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토트넘에서 주전 자리를 계속 차지하는 한 손흥민이 본래의 공격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과 매디슨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전방에서 공간을 활용하며 빠른 속도로 상대 수비를 허무는 데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매디슨이 공을 소유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맡으면 손흥민은 그가 가장 위협적일 수 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측면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진정한 공격력 발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토트넘 공격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토트넘은 이미 해리 케인의 이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으며 손흥민이 팀의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팀의 공격적인 다이내믹을 크게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디슨이 지속적으로 중원에서 손흥민의 역할을 제한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득점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이는 곧 팀의 전체적인 공격 전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마무리 능력과 결정력을 가진 선수로 팀의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를 최적의 포지션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토트넘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유도 명확해집니다. 손흥민은 커리어 말미에 다다른 시점에서 우승 트로피를 향한 열망이 강한 선수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이룩한 개인적 성과는 대단하지만 팀 차원에서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빅클럽들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가 더 큰 무대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설은 단지 그의 뛰어난 경기력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토트넘에서 그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과대평가된 제임스 매디슨에 대한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디슨이 레스터 시티 시절에는 훌륭한 선수였지만 토트넘에서는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을 팀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전통적인 움직임 속에서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죠. 전문가들은 매디슨이 계속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한 손흥민의 활용 방식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본인의 공격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즐겁게 축구를 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 만큼 토트넘이 그의 역할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팀 전력의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언제나 환한 미소로 축구를 즐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적설이 계속 불거지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죠.